안녕하세요, 커즌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A220입니다. Hey Mercedes, Please speak now. take me to Merino Beach. Route guidance is starting. A클래스는 지난해 9월에 출시를 했던 모델이죠. 바로 어제 A클래스 세단이 나와서 보여드리려면 세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A클래스 해치백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A클래스는 이번에 이제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고, 지난 1세대는 1997년, 그러니까 약 25년, 24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3번 세대 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1세대는 보여드리자면은, 그때는 지극히 어떤 벤츠에서 내놓은 조그만 콤팩트 해치백이면서 어떤 피플 무버라는 컨셉트를 갖고 나왔었거든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엔진룸에서도 전방 추돌 사고가 났을 경우 엔진룸이 밑으로 툭 떨어지게 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나와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4세대 A클래스는 사이즈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길이가 지금 10cm 이상 길어졌고요. 또 휠베이스도 3cm가 길어졌습니다. 30mm가.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2열 공간에서, 그리고 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가격은 3,880만 원. 정면에서 디자인이 요즘 신형 벤츠의 스타일링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을 같이 켜놨는데 다른 모델들과 유사한 그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죠. 커다란 지금 벤츠 엠블럼이 그릴 가운데 박혀 있는데, 얘는 그런 레이더 센서라든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기에만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벤츠 엠블럼입니다. 지금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LED가 18개로 구성된 헤드램프입니다. LED 하이 퍼포먼스라고 써 있죠. 또 이쪽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고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스티어링 조향에 따라서 밴딩도 하고요. 오토 라벨링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휠을 잠깐 보면은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앞뒤 사이즈는 같고 205에 5R 17인치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폭이 좀 얇죠. 시승하면서 말랑말랑한 그런 주행 질감이 나왔는데 타이어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스펜션은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볼 경우에 차에 흐르는 라인이 두 가닥 보입니다. 헤드램프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이드미러 아래로 해서 뒤쪽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요. 또 밑에도 이쪽 밑에 도어 패널에서 시작해가지고 뒤에 뒷문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참 미끈하게 아주 바지주름 세우듯이 콱 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차가 좀 유려해 보이고, 그리고 이 라인 때문에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외건스러운 그런 느낌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린하우스를 보시면 밖에서 보기에도 2열 시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죠. 이쪽 C필러 쪽이 지금 상당히 크게 커브를 지어놔서, 그리고 C필러도 또 두껍게 빼놨잖아요. 그래서 힘도 느껴지고, 그런 안정적인 디자인이면서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지금 3세대 때는 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도어로. A필러와 사이드미러 틈으로 조금이라도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크롬 몰딩인데, 이 아래 하단은 크롬을 썼고, 또 위에는 이렇게 검정, 만져보면 고무예요. 그냥 고무 패킹이 드러나 있습니다. 뒷모습은 참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있고, 테일램프는 지금 가운데가 이어지진 않았는데 번호판까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적에 K3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물을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좀 입체적인 것도 있고, 지금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밑에 아예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절반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미등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얘는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 가스 실린더로 작동하는 트렁크 방식입니다. 또 이 위에도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살짝 있어서 어떤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와류를 잘 공기를 흘러나가게끔 하는 요소도 덧대어져 있죠. 네, A220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일반적인 벤츠 키고요.
잠금과 열림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트렁크는 없어요. 트렁크 열림 버튼 요 밑에 있고, 열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4세대 A클래스는 2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꽤 좋아졌어요. 꽤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지금 다 세웠을 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또 2열 시트도 폴딩이 되는데, 폴딩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닥은 들어보면은 왠지 우퍼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빈 공간이 있고,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고리가 있고요. 밑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이제 삼각대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근데 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턱이 좀 깊어서 물건을 실을 때는 괜찮겠지만 뺄 때는 약간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접어보면 뒤에서도 편히 접을 수가 있는데 레버로 접거든요. 그 전에 이 가운데 시트를 먼저 접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키스루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예 다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은 플랫이긴 한데 저쪽 앞으로 갈수록 좀 경사가 져 있죠. 그래도 턱은 없어서 물건 싣는 데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벽도 깎인 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 역시 뭐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겠어요. 그리고 트렁크 해치에는 이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에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램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벌브 타입이 아니라 LED입니다. A클래스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보겠습니다. 네, 1열 공간도 확실히 3세대보다는 쾌적해졌어요. 이런 시야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 레그룸도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는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지름도 크고요. 또 이 림의 직경 자체가 두꺼워서 왠지 차 급에 맞지 않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커요. 그리고 또 이 소재는 두고 아쉽습니다. 지금 이 질감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레탄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그래서 손 건조한 운전자라면 뭐 미끄러지기 십상일 것 같고, 그리고 손에 잘 붙질 않아요. 일단 그럼 그대로 2열에 넘어가 보면 제 키는 178cm고요. 말씀드렸다시피 A클래스 이 신형이 휠베이스가 30mm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 안에도 또 파놨잖아요. 이 시트 등 쪽을. 그래서 더 레그룸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운전석을 지금 최대한 낮췄거든요. 근데도 발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쾌적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쪽도 보시면 숄더룸이 이만큼이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떤 성인이 앉기에 거주성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루프 라인인데 살짝 뒤로 가면서 눕다 보니까 내다봤을 때 좀 걸리긴 해요. 근데 문을 닫았을 때는 바깥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쿼터 패널이 지금 굉장히 깊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후방 시야 보는 데는 쾌적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잘 되어 있고요. 도어에 뭐 소재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센터 암레스트는 없죠. 만약에 이 스키스루를 위에서 펼친다면은 뭐 그냥 쓸 수는 있겠는데, 이래도 암레스트 용도는 아니니까 별개로 하겠고요. 또 이번 A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륜이죠. 앞바퀴 굴림 방식인데, 이쪽에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진 않을 텐데 여기는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성인이 앉기엔 좀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도 이런 수납 공간 하나 펴놨고,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긴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5V 지원한다고 써있네요. 썬루프는 시승 차에는 들어가 있진 않은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A클래스 A220의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도 많이 좋아졌죠. 일단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깔끔해지고 보다 좀 신선해졌습니다. 벤츠가 이제 모든 차들에 집어넣고 있는 이런 터빈을 형상화한 송풍구가 눈길을 잡아 끌고, 또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에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시동이 꺼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잠시 뒤에 시동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운전하는 내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은 완전히 그냥 우레탄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크기가 A클래스라는 차 대비 커요. 지름이 커요. 림의 두께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차는 작지만 좀 더 큰 차를 모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은 내내 걸렸어요. 뭐 손이 건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이 좀 서툴다면 이렇게 좀 쭉쭉 미끄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거리는 해놨습니다만, 시동을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석 쪽 문이 열려있긴 하지만 엔진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네, 힘차게 깨어납니다. 약간 잦아들긴 합니다만 네, 좀 잦아들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 계기판은 이제 7인치고요. 여기는 이제 10.25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상급 모델에서 봤던 계기판과는 다른 게 이렇게 게이지가 하나만 떠요. 이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버튼은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A클래스는. 그리고 전화, 뭐 보조 장치는 지금 눌러보면 얘는 ACC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은 여기서 하고요. 트립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연비라든지, 또 이건 이제 엔진 회전계죠. 이거는 속도계인데, 속도계도 보면 20km하고 260km. 지금 물론 이거는 디자인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형 A클래스에는 이제 MBUX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음성, 이 사람 입 모양 버튼을 위로 올리면, 나 추워, 온도를 25도로 설정할게요. 온도 5도 낮춰줘, 온도를 19도로 설정할게요. 25 빼기 5는 20인데 왜 19라고 하지?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제 10.25인치인데 메뉴는 요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화면 터치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웰빙 기능도 들어갔어요. 이 기능 재밌는데, 시트 키네틱이어서 플레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드 볼스트랑 허벅지 볼스터가 뜬금없이 꿈틀꿈틀 대면서 시트 조정할랑말랑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줘요. 그게 전부입니다. 뭐 이것도 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정보로 가보면 여기는 이제 차 주행 간에 가속과 제동,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엔진도 이제 최고 출력과 토크를 얼만큼 쓰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얘가 뜬금없이 저렇게 하이패스도 카드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건 연비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보면 ESP를, 이건 자세 안정화 장치죠. 끄고 켜는 기능. 그리고 보조 장치는 카메라 주차나 브레이크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에서는 다이내믹 셀렉트를 가보면 인디비주얼 설정 그래서 주행 모드, 컴포트 스포트 에코, 스티어링, 컴포트 스포트, 그리고 ESP도 컴포트 스포트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는 이제 C클래스나 E클래스와 다르게 여기에 그 빛가림을 위한 처마, 그게 없어요. 그래도 주행하면서 지금 난반사는 특히 뭐 경험하거나 눈에 띄진 않았는데, 주행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뭐 외부, 내부 이런 설정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버전이고요. 얘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옵션으로 선택해야 들어가요. 이런 것들 모두 설정할 수가 있어요. 소재적인 부분을 잠깐 보자면 전부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그리고 여기도 이런 약간 카본 비슷한 패턴을 입혔는데 이것 역시 우레탄이에요. 센터페시아는 하이그로시스 소재를 많이 써가지고 뭐 좋게 말하면 화려하게고 투머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봐도 여기도 전체가 다 하이그로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좌우 독립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 에어컨이긴 하고 좌우 독립식은 아니고, 비상등 버튼도 이 가운데 있어서 약간 피아노 버튼 치듯이 돼 있네요. 이번에 그리고 A클래스가 이 음향 효과, 알람 소리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향지시등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나는 경고음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스마트폰 충전이 될 것처럼 생겼는데 얘는 기본형이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C타입 포트가 있고 C가잭이 있고요.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이 컵홀더는 이걸 누르면 이 날개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지할 때 참 좋겠어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트랙패드가 있고 다이내믹 셀렉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인데 한번 보시죠. 눌러보면 화질은 괜찮아요. 꽤 좋죠. 그래서 지금은 광각, 요건 협각, 그리고 이거는 파킹 어시스트죠. 근데 카메라로 탑뷰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센서, 앞에 6개, 뒤에 6개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센서를 통해서 경고음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퀵 액세스 메뉴로 들어가는 거고요. 별표는 즐겨찾기 버튼, 그리고 내비 버튼, 기타 버튼들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손 올리기 편한, 우리 컴퓨터 사용할 적에 마우스 오래 쓰면 손목 피로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끔 손목을 거치할 수 있는, 손목을 놓기 편한 이런 거치대도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좌우로 열리고요. 보면은 뜬금없이 잿더리가 있는데 잿더리가 고급스러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은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네요. 뭐 잿더리도 그렇고 컵홀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에 센터 암레스트는 C타입 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클래스는 C타입 포트가 무려 하나, 그리고 뒤에 2개, 그리고 또 이 앞에도 1개가 있죠. 그래서 총 4개나 있습니다. 공간은 괜찮네요. 그리고 글러브 박스도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 이 덮개는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래도 부직포를 바닥에 둘렀네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수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르세데스 미 버튼들도 다 추가가 돼서 눌러보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아니요 통화 종료. 이거 무섭죠, 뜰 때마다. 그게 있고요. SOS도 한 번에 이렇게 위급 상황 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등도 눌러보면 모두 LED예요. 지금 들어간 게. 그리고 앞에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안엔 고무로 잘 마감해 놨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램프도 LED. 그러니까 A클래스는 이런 램프류에서는 LED를 아끼질 않았네요. 안팎으로 전부 LED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는 프레임리스는 아니고요. 근데 뭐 만듦새가 좋네요. 지금 괜찮습니다. 시트는, 운전석은 메모리가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잠금 해제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모두 원터치로 윈도우는 개폐할 수 있습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잡고 있으면 뭐 잡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도 역시나 하이그로시를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은 1열, 앞쪽 도어 포켓은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네, 뭐 PT병을 넣을 수도 있고 꽤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겠어요. 아까 엔진 소리는 좀 시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도어를 살펴보면 흡차함에 꽤 많이 신경을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 고무 패킹이라든지, 여긴 또 이런 차음제까지도 또 발라놨잖아요. 또 이쪽에도 빈틈없이 이렇게 고무 패킹을 둘렀고요. 그래서 이 차는 운전석에서 느끼는 소음과 조수석이나 아니면 2열에서 느끼는 소음이 차이가 커요. 운전석에서는 상당히 좀 조용하다 느꼈었는데, 정숙하게 느껴지는데, 조수석에만 앉아봐도 약간 좀 시끄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요. 이쪽 보면 풋레스트도 그냥 매트를 해놔서 여기도 좀 고무를 덧대놨으면 좀 더 발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는 그래도 별도로
오염되기 쉬운 곳인데, 더러워지기 쉬운 곳인데 저렇게 고무를 덧대놨군요, 벽에다가. 이런 데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옵션 패키지로 다 묶어놨죠. 네, A클래스의 시트입니다. 시트는 지금 이 차는 소위 그 깡통이어가지고 옵션이 직물과 지금 인조 가죽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 옵션을 넣으면 그 인조 가죽, 벤츠에서 아티코라고 부르는 인조 가죽으로 시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요 허벅지 받침도 좀 튀어나왔죠. 몸을 좀 잘 지지할 것처럼 생겼는데 시트 착좌감은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동식으로 요추 받침도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허벅지 받침은 수동식으로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A220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재밌는 게 가솔린인데도 심차게 깨어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시끄럽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물론 시동 걸고 나서 뭐 한 7초, 10초 내로 잦아들긴 합니다. 잠깐 기다려보죠. 근데 이게 바깥에서 들어보면 배기음, 부밍 사운드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외관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배기구가 왼쪽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개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 수도꼭지 같은 배기 엔드 머플러 있잖아요. 그렇게 빠져 있고, 네, 지금 조용해졌죠. 2리터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190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차 중량이라든지 크기를 생각하면은 경쾌한 그런 몸놀림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앞바퀴 굴림 방식이고, 그리고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를 맞물렸고요. 진동 같은 거는 지금 페달이라든지 운전대, 시트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없었는데 소음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커가지고 주행간에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우레탄 스티어링 휠은 좀 그래요.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7단 DCT는 약간 초반 저속에서는 변속할 때 DCT의 전형적인 뒤로 좀 뭔가 당기는 듯 하면서 변속하는 거 있죠.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자동 변속기와 다르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에서, 그리고 속도를 올려가면서 어떤 가감속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또 아주 착착 운전자 의지대로 잘 맞물리기도 하고요. 신고 있는 지금 타이어가 205, 그리고 17인치여 가지고 얇고 좀 작은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차의 성능이 좀 말랑말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서스펜션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이게 또 좀 독특한 게, 이런 턱을 넘어보면 네, 이렇게 늘어나는 건 또 길게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툭 잡을 때는 쿵 떨어지는 게 있어서 스트로크는 긴데 떨어질 때 느낌은 단단하고, 모든 상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나가는 느낌은 경쾌합니다. 그리고 차가 지금 길이가 길어지고 그랬는데도 어쨌거나 그런 해치백스러운 느낌이, 앞바퀴차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내리막 꼬부랑길인데 여기서는 확실히 좀 앞으로 좀 하중이 쏠리는 게 그래도 느껴지네요. 그래도 좌우로 휘청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롤링이 생기진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좀 제동력이 좀 늦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좀 더 깊게 밟으면은 제동력이 올라오고요. 보통은 제가 썬루프에다가 카메라를 매달아서 넓게 보여드리죠. 근데 오늘은 썬루프가 없는 차다 보니까 이쪽 왼쪽 창에 붙여서 보여드려서 약간 시야가 왜곡되거나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깜빡이 소리나 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나는 경고음이 달라졌어요. 안전벨트 잠깐 빼볼게요. 예, 이런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도 달라졌죠. 정차 시에는 그런 소음이 좀 들어온다, 엔진룸에서 소음이 많이 다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행간에는 그 엔진룸 소음은 신경 쓰진 않고요. 대신에
이젠 바닥에서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A클래스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불쾌한 수준은 아니에요, 주행 간에는. 근데 정차 시에는 소리가 꽤 많이 들어오네 라는 얘기가 줄곧 나와요. 시야는 좋습니다. 지금 뭐 전방 시야도 마찬가지고 이 측 옆면도 이번 4세대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제 도어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필러하고 사이드 미러 사이 틈도 있고, 또 A필러도 이렇게 좀 모양을, 시야를 최대한 좀 걸리지 않게 깎아놔서 여러모로 시야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어의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는 좀 아쉽죠. 오늘 그러니까 이따가 총평 때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클래스는 스타일링, 공간, 성능 세 가지는 모두 만족스러워요. 어쩌면은 뭐 별점을 매기자면 스타일링 저는 4점, 4.5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고, 5개 만점에 성능도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감히 5점 주겠습니다. 지금 3세대 대비해서 이런 1열의 공간감도 그렇고 2열뿐만 아니라 2열 거주성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까지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소형 해치백 치고는 이제 뭐 아주 상위권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또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는 폭스바겐 골프가 전통적인 강자긴 한데 8세대 골프는 내년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나온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두고 봐야죠. 네, 이렇게 살짝 지금 물론 뭐 심한 코너는 아니었는데 요런 움직임으로 추측해 보건데 타이어는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의 주행 성능에. 한계점이라든지 지금 프라이머시 3 타이어를 신고 있죠. 근데 뭐 접지, 뭐 트랙션 그런 걸 떠나서 타이어의 폭 자체가 얇다 보니까 버티는 한계점, 무너지는 한계점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미끄러진다? 미끌미끌하다로 운전자는 받아들이게 되네요. 운전하면서 이 계기판은 아까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는 여기서 뭐 엔진 회전계와 속도를 한 요 그래프 안에 보여줘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주행간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공간이 커서 그런지 숫자적인 정보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스티어링 휠은 빵빵이는 일부러 지금 병정을 눌려봤는데 크네요. 보통 이렇게 작은 차일수록 경적을 좀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죠. A클래스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ISG도 들어가서 ISG가 이제 지금 활성화가 됐고요. 깨어날 때 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기타 조작하는 버튼들은 운전간에도 조작하기는 편해요. 왼쪽 요 돌기는 계기판, 오른쪽 돌기는 센터 디스플레이 조작을 하고요. 이제 벤츠도 완전히 모든 라인업에 이 신형 인테리어를 적용을 했네요. 이 중단에 있는 공조장치 조작 버튼은 처음 보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 같이 이렇게 띠당띠당 칠 것처럼 생길 것 같은. 이 엔진은 말씀드렸다시피 2리터 터보 직분사 엔진인데 고회전으로 가도 엔진 거친 음색을 내지 않고요. 오히려 좀 약간 칼칼한 소리는 들려주는데 그게 좀 더 운전 재미를 북돋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지금 턱 떨어질 때 보면 확실히 좀 단단한 세팅이에요. 이렇게 돌아나갈 때는 예의 그 벤츠의 주행 질감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묵직하게 낮게 깔려나가는 느낌이 작은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고속에서도 참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고, 차 사이즈를 볼 때는 도심에서도 그런 커뮤터로 쓰기에도 좋겠고,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하기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가뜩이나 뭐 혼족, 싱글라이프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880만 원이라는 가격이 걸리죠. 그래서 얘는 패키지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패키지는 모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4,2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문제죠. 4,200만 원을 주고서는 요만한 차를 사는 게 아무리 벤츠 엠블렘 이 삼각꼭지 별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친다 한들 그렇게 설득이 가능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 값이면 우리나라 차, 국산 차는 뭐 중형 세단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전 아까 타면서 계속 얘 타이어는 205에서 뭐 둘드로라든지 그리고 휠 크기도 18인치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주행성이 좋아지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달려보니까 205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타이어 싸잖아요. 205에 17인치면은 유지비도 저렴하고 고속주행을 좀 해보니까 이 엔진 음색이 고회전, 고속으로 가게 되면 참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마치 모터사이클 탈 적에 고회전으로 돌리면서 탈 때 더 이제 듣기 좋은 음색과 어떤 짱짱해지는 느낌이 나오는 모터사이클들이 있는데 얘도 이 7단 DCT하고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그렇게 쥐어 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회전으로 갈수록 좀 더 차진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역동적 뭐라 그랬죠 아까 이거? 역동적 주행,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G포스 게이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속도만 보면서 달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7단 DCT에 맡기고 그냥 달리라는 의미가 아닌가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데, 얘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인디비주얼로 가게 되면 3가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에선 스티어링 무게, 그리고 ESP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또 엔진 반응, 이 3가지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프트 패들도 갖췄죠. 짧은 코너를 왔다 갔다 하는 재미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슬쩍슬쩍 미끄러지는 맛이 있고 재밌습니다. 네, 이제 또 약간 복잡한 시내에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만난 A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A220은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사이즈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2열이 너무 부족하다, 좁다 라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제 2열은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나머지 벤츠 차들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링을 갖게 됐죠. 눈에 먼저 띄는 이런 램프류들을 모두 LED로 넣으면서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보기에도 예쁘고 눈길을 잡아끄는 디자인이 됐고요. 성능도 지금 2리터 이 엔진과 변속기 조합이 참 좋네요. 아쉬운 부분도 꽤 많아요. 이런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빠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소음, 이건 뭐 근데 객관적으로 볼 적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볼 적엔 소음은 신경 쓸 부분입니다. 얘는 이제 95론 이상을 주의해야 해요. 고급유 권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A220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